(7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각각 100명씩 조사했답니다. 그래서 표본의 크기가 각각 100명이에요. 그 다음 남성 지지율이 여성 지지율 비교한 건데 남성 지지율보다 여성 지지율이 더 큰지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상황이 이렇게 된 거예요. 모집단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건 남자, 이건 여자의 지지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표본을 추출을 해서 비교를 하는데 뭐에 대한 비교를 하고 있냐 하면 지지율, 남자의 지지율 P1, 여성의 지지율 P2를 비교하는데, 그럼 뭘 갖고 비교해야 돼요? 표본의 자료에서 P1 해트와 P2 해트를 비교하는 겁니다. P1 해트는 어떻게 되냐 하면 N1분의 몇 명이 찬성했나. X1은요 남자의 찬성한 사람의 수입니다. P2 해트는 여자 100명 중에서 N2죠. N2 중에서 몇 명이 찬성했나 X2. 이거를 비교해서 이거와 이거를 비교해서 이것이를 비교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기무과서는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성질이 더 큰지라 그랬습니다. 이 문장을 그대로 옮기면 P2가 P1보다 큰지 하고 물어봤으니까 저건 대립가설에 들어가고요. 기무과서는 아닙니다. 그래서 P1과 P2가 같습니다 하면 되겠죠. 여기서 P1과 P2를 같게 쓰고 이걸 이렇게 바꿀게요. 그래야 1, 2의 순서가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질문을 연달아 읽어보면 유의수는 5%라고 해서 알파는 5%입니다. 그리고 문제의 핵심은 검정 통계량 값을 구하고 기강력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G의 서브스크립트 알파는 이렇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의 서브스크립트 알파는 요점이에요. 확률 변수가 G이고 요점의 값을 우리가 100 곱하기 1-알파의 100분위수라고 하는데 그거를 G의 서브스크립트 알파라고 표현한대요. 그 얘기는 왼쪽의 빗금치 면적이 1-알파이고 오른쪽의 빗금치 면적이 알파일 때 우리가 이 값을 G의 서브스크립트 알파라고 표현합니다 라고 여기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 2, 3, 4가 있습니다. 이제 문제를 본격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P1 해트와 P2 해트를 비교하면 된다 그랬죠? 근데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모집단이 두 개가 있는데 모집단 1과 2에서 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모집단이 형성이 됩니다. 새로운 모집단이 형성이 되는데 이때 모수는 빼기 했으니까 P1-P2입니다. 표본에서 그럼 뭐를 찾으면 될까요? P1 해트 빼기 P2 해트의 크기를 찾으면 되겠죠? 이걸 값을 가지고 우리가 이걸 추론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 전에 이거 한 거랑 똑같아요. 뮤를 추론할 때 뭘 봤냐? 우리가 X바를 이용해서 뮤를 추론했죠? 그 논리하고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뮤에 대해 추론을 할 때에 우리는 추론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하면 되는 게 아니라 X바와 뮤 간의 관계를 알아야 됩니다. 그 관계는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X바의 평균은 뮤와 일치하고 X바의 분산은 시그마 제곱 오브 n이고 X바는요 특별한 경우에 정기분포를 따릅니다. 언제냐? 모집단이 정기분포를 따르거나 혹은 표본의 크기가 크거나 일반적으로 30 이상이요. 그러면 정기분포를 따른대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X의 평균, 분산, 분포 모양을 배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가 뭐냐면 이거와 이거의 관계를 알아야 우리는 추론이 가능한 겁니다. X바 자리에 뭐가 들어가면 될까요? X바 자리에 요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expected value of P1 hat 빼기 P2 hat는 어떻게 되냐 했더니 여기 통계적 관계를 찾는데 이거에 의해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됩니다. P1 빼기 P2.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될까요? 분산을 구해야 되겠죠? variance인데
여기 x바 자리에 뭘 넣어야 될까요? x바 대신에 요걸 넣으면 되겠죠? p1 해트 빼기 p2 해트를 하면 되는데 여기에 약간 복잡합니다. 여기서 이쪽 왼쪽에 자리 빈 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식부터 보여드릴게요. variance of ax 더하기 by는 어떻게 되냐 하면 제곱으로는 a가 나갑니다. a제곱 variance of x 더하기 b제곱 variance of y 더하기 공분산 텀이 들어가요. COB terms라고 하겠습니다. 텀이라고 쓸게요. 자, 그런데 여기서 독립이라면, 표본출이 독립이라면 이 항은 0이 됩니다. 즉 xy가 독립이면요 공분산은 0이에요. 그러나 유의할 점은 공분산이 0이라고 해서 독립인 것은 아닙니다. 그럼 어쨌든 독립이라고 하니까 공분산이 0이 돼서 이게 자동 0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일로 와 보겠습니다. 오른쪽이요. 자, 이거는 어떻게 되냐 했더니 여기서 보니까 a가 플러스 1이고요 b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이 식을 그대로 이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variance of p1 해트 더하기 variance of p2 해트고요. 그 다음에 공분산 텀은 0이 됩니다. 그래서 COB 하고 그냥 제가 0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남은 일이 뭐냐 하면 이게 얼마가 되느냐겠죠. 자, P1은 이거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여기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거 지우고 variance of P1 해트는 P1 해트가 요거라고 하니까 variance of N1분의 X1이 됩니다. N1은 어떻게 나가냐면 제곱으로 나가니까 N1 제곱분의 1 곱하기 variance of X1입니다. X는 지금 지지자 수거든요. 이거는 이항분포예요. 그때 variance는요 N 곱하기 P1 곱하기 1-P가 됩니다. 1-P1이요. 요것과 요것은 지워집니다. 그래서 결국 이건요 N1분의 P1 곱하기 1-P1이 됩니다. 오른쪽으로 오겠습니다. 요 항은 N1분의 P1 곱하기 1-P1이고요. 요 항은 N2분의 P2 곱하기 1-P2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분산은 이렇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일은 P1 해트 빼기 P2 해트의 분포 모양에 대한 연습을 해야 됩니다. N1이 충분히 크면 P1 해트가 정기분포를 따르고요. 마치 이겁니다.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면 X바가 정기분포를 따르죠? 비슷한 논리입니다. N2가 크면 P2 해트가 정기분포를 따릅니다. 이게 정기분포를 따르고 이게 정기분포를 따르면 P1 해트와 P2 해트의 선형 결합인 A 곱하기 P1 해트 더하기 B 곱하기 P2 해트도 정기분포를 따릅니다. 자, 여기서 A는 플러스 1이고요. B는 마이너스 1이에요. 오른쪽 하단을 보겠습니다. 이제 P1 해트 빼기 P2 해트의 분포에 관한 언급을 해야 되는데 정기분포를 따르겠죠. 언제요? N1이 크고 N2가 크면. 어느 정도 크기냐에 따른 책마다 다른데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저는 N1, N2가 크다라고만 하겠습니다. N1이 크면 P1 해트가 정기분포를 따르고 N2가 크면 P2 해트가 정기분포를 따르고요. 그거의 선형 결합인 이것도 정기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세 가지를 봤어요. 이 관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검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여기서 모집단을 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은 이렇게 바뀝니다. P1 빼기 P2가 0인가, 즉 두 모집단의 비율은 차이가 없다. 대립가설은 차이가 있는데 마이너스이다. 이게 대립가설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와 이건 같은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가설을 세웠으면 그 다음에 검정 통계량을 찾아야 됩니다. 검정 통계량을 찾아보겠어요. 앞에서 우리가 검정 통계량 이런 걸 했어요. G는 X바 빼기 뮤 시그마 오버 스퀘어 루트 NS. 이건 어느 경우냐 하면 모집단 평균 뮤를 추론하면서 X바가 있을 때입니다. 그와 동일한 논리로 하면 되겠죠? X바 대신에 뭐가 들어가면 됩니까? P1 해트 빼기 P2 해트가 들어가면 되겠죠? 뮤 대신에 뭐가 들어가면 여기 0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0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 하면 X바의 표준 오차예요. 요번엔 뭐가 들어가면 될까요? X바의 표준 오차가 아니라 P1 해트 빼기 P2 해트의 표준 오차가 들어가야 되겠죠? 분산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 자리는 결국 이렇게 들어가면 될 겁니다. 스퀘어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결정적인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 자, 우리는 지금 P1과 P2를 아나요? 모릅니다. 이거를 몰라서 추론하는 거예요. 이거는 unknown이에요. 모르죠. 근데 이 G를 계산하는데 P1과 P2가 있어요. 이건 계산할 수가 없겠죠. 문제가 심각하게 생겼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것은요, P1과 P2 대신에 그거의 추정치인 P1 해트와 P2 해트로 대체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지금 비무가설에서 P1과 P2가 같다고 되어 있어요. P1과 P2가 같은데 P1 해트는 P1을 추정하고 있고 P2 해트는 P2를 추정하고 있어요. 근데 결국 둘은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같은 거를 따로따로 추정하고 있는 겁니다. 왜 같은 걸 따로따로 추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한데 뭉치면 어떻습니까? 엄청난 장점이 있죠. 표본을 크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동일한 걸 추정하는데 이때는 표본 N1을 사용했고 이때는 표본 N2를 사용했어요. 그러지 말고 같은 걸 추정하니 표본을 합칩시다. 표본을 합쳐버리는 게 두 번째 아닙니다. 표본 합치기. 이제 표본의 크기가 어떻게 됩니까? N1 더하기 N2가 됩니다. 이 중에서 찬성한 사람 수는 어떻게 됩니까? 남자 찬성한 사람 수 더하기 여자 찬성한 사람 수가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P바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P1 해트나 P2 해트를 사용하지 않고 이걸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냐? P바. 이 자리에 P바, 이 자리에 P바, 이 자리에 P바가 들어가서 식은 결국 이렇게 됩니다. 여기는요 P바가 밖으로 나와 있을 뿐입니다. 여기 똑같아요. 여기가 분자가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P바 곱하기 1 P바라 그걸 밖으로 내보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P1 해트와 P2 해트 대신에 왜 P바를 사용하느냐에 대한 설명은 여기 요 글이 있으니까 요거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검정 통계량이 확정되었죠? 그것을 여기로 옮겨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뭘 물어봤냐 하면 검정 통계량 값을 물어봤어요. P바는 어떻게 되느냐 부터 계산해 볼게요. P1 해트와 P2 해트를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P1 해트는 남자 중에 지지한 사람의 비율이죠. 100명 중에 40명. P2 해트는 100명 중에 60명. 따라서 P바는 총 남자 여자 인원수 합치면 200명이 되죠. 200명 중에 찬성한 사람 40명, 60명 해서 0.5가 됩니다.
여기 0.5 넣고 여기 0.5 넣고요. N1에는 40명 넣고 N2에는 60명을 넣으면 됩니다. 다음 P1 해트 0.4, P2 해트는 0.6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요건 틀렸고요. 요거 틀렸고 요거와 요거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각역에 대한 질문을 했으니까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정 규칙을 볼게요. 이것은 단축 검정입니다. 이렇게 생겨서 제 크리티컬 밸류를 찾아야 되는데 크리티컬 밸류가 어디 있을까요? 여기 보면 작으면 이 P1 빼기 P2가 작으면 대립가설을 채택하는 겁니다. 즉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거예요. 따라서 작으면 여기서 귀무가설 기각, 즉 대립가설 채택, 귀무가설을 기각합니다. 그리고 유의순위 5%라고 했으니까 여기 빗금치 면적이 5%입니다. 이게 G라면 이 값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여기가 0이고요. 마이너스 G의 서브스크립트 5%라고 부르면 되겠네요. 따라서 답은 이것입니다. 그러면 질문 중에 하나가 아니 이것은 언제일까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생기냐면 이런 경우였죠. 대립가설이 이렇게 생겼어요. P1 빼기 P2가 0보다 크다 했어요. 그럴 때는 크다라고 나왔거든요. 이 차이가 크다라고 나왔으면 언제 귀무가설을 기각하느냐, 즉 대립가설을 채택하냐 하면 클 때 대립가설을 채택, 즉 귀무가설을 기각합니다. 그리고 요게 뭐 알파고요. 여기 만약 5%는 5%고 이렇게 됩니다. 요때가 G의 서브스크립트 알파가 됩니다.